야, 내 친구. 요즘 건강관리 잘하고 있어? 특히 고혈압 때문에 걱정하는 친구들 많던데 오늘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 고혈압에 좋은 음식부터 피해야 할 음식, 그리고 운동법까지 아주 친절하게 알려줄게. 마치 옆집 언니처럼 혹은 제일 친한 친구처럼 말이야.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도와줄게.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내는 게 내 바람이거든. 자, 그럼 고혈압에 대한 오해와 진실부터 파헤치면서 생활 속 작은 변화로 큰 건강을 얻는 비결을 함께 찾아보자. 진짜 시작이야. 고혈압, 이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병이 아니거든. 사실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불려. 왜냐하면 특별한 증상 없이 서서히 우리 몸을 망가뜨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부전, 뇌졸중, 관상동맥질환 같은 심각한 심뇌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야. 갑작스러운 마비, 의식불명, 심하면 생명까지 위협하는 아주 무서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지. 듣기만 해도 오싹하지 않아? 그러니 미리미리 잘 관리해줘야 해. 하지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어. 내가 지금부터 알려줄 식습관 개선과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몇 가지 생활 습관만 잘 바꿔도 혈압을 충분히 조절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거든. 포기하지 마. 우리에겐 아직 희망이 넘쳐나니까. 자, 그럼 심각함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부터는 정말 유익하고 실질적인 정보들을 하나씩 아주 자세하게 알아볼까? 제일 먼저 우리 식습관부터 꼼꼼하게 체크해봐야 해. 식습관은 혈압 관리에 있어서 거의 8할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매일 먹는 음식이 곧 우리의 몸을 만들고 혈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거든. 혹시 평소에 짜게 먹는 거 좋아해? 아니면 컵라면이나 즉석식품, 냉동식품 같은 인스턴트 가공식품을 자주 먹어? 뜨끔하는 친구들 많을 거야. 솔직히 나도 가끔 피곤하거나 귀찮으면 유혹을 못 이기고 그런 음식들을 찾게 되더라. 근데 이게 다 혈압을 높이는 주범이야. 특히 소금. 아니, 정확히는 소금 속 나트륨이 문제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 평균 소금 섭취량이 약 12GU로 추정되는데 이건 세계보건기구 WHO 권장량인 5G의 2배가 넘는 수치야. 고혈압 환자의 경우엔 6G 이하로 줄이는 것이 권장될 정도라니 우리가 얼마나 짜게 먹고 있는지 알겠지? 소금, 간장, 된장, 고추장 등 염분 함량이 높은 조미료 사용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 김치나 젓갈, 장아찌, 국, 찌개처럼 염분 함량이 높은 음식들은 섭취량과 횟수를 줄이는 것이 정말 중요해. 물론 한국인 밥상에서 김치를 빼놓을 수는 없지만 너무 많이 먹는 건 좀 참아주자.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은 말할 것도 없어. 햄, 소시지, 어묵, 라면, 통조림 등 편리함의 대명사들이지만 혈압에는 정말 독이 될 수 있어. 빵이나 과자, 청량음료처럼 당분이 많이 들어간 음식도 혈압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트랜스지방 같은 불포화지방산 섭취도 줄여야 해. 이런 음식들은 혈관 건강을 해치고 혈압을 높이는 주범이니 되도록 멀리하거나 아주 가끔만 맛보는 정도로 조절해야 해. 그럼 나트륨 섭취를 줄이면서 음식 맛을 포기해야 하냐고? 에이 설마.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면 섭섭하지. 소금 대신 식초, 레몬즙 아니면 고춧가루, 파, 마늘, 생강 같은 향신료를 활용해서 음식의 풍미를 살리는 거야. 처음엔 좀 심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신기하게도 우리 입맛은 적응하게 돼 있어. 그리고 적응하고 나면 오히려 재료 본연의 신선하고 담백한 맛을 더 잘 느낄 수 있을 거야. 이건 마치 새로운 맛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과 같다고. 자, 그럼 고혈압에 좋은 음식은 뭘까? 이건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도 모자랄 이야기야. 딱 3가지를 기억하면 돼. 바로 채소, 과일, 그리고 통곡물이야. 이 3가지는 혈압 관리에 있어서 정말 최고의 친구들이라고 할 수 있어. 특히 채소랑 과일은 칼륨, 마그네슘,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압 조절에 특효약이나 다름없어. 칼륨은 우리 몸속에 과도하게 쌓인 나트륨을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해서 혈압 상승을 억제해줘.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을 이완시켜 혈관이 부드러워지도록 돕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지. 고구마, 감자, 시금치, 케일, 토마토, 바나나 같은 채소와 과일에 칼륨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 시금치는 슈퍼푸드로 불릴 만큼 영양소가 풍부하고 토마토는 라이코펜 성분으로 혈관 건강에도 아주 좋지. 마그네슘은 전곡류, 견과류, 검은콩 등에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으니 밥은 흰쌀밥 대신 찹국밥으로 바꾸고 간식으로 견과류를 챙겨 먹는 습관을 들여봐. 이런 채소와 과일 위주의 식단은 실제로 혈압을 평균 7포인트 정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야. 정말 놀랍지 않아? 매일 식사 때마다 채소를 듬뿍 먹고 간식으로 과일을 챙겨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해. 하루에 5가지 이상의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는 것을 목표로 해봐.
이것만으로도 혈압 관리에 엄청난 도움이 될 거야. 여기서 끝이 아니야. 칼슘도 혈압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 칼슘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 저지방 또는 무지방 유제품은 좋은 칼슘 공급원이니까 우유나 요거트 등을 꾸준히 섭취하는 걸 추천해. 유제품을 섭취하기 어려운 친구들은 칼슘이 풍부한 다른 식품들을 찾아보는 것도 좋겠지. 칼슘 섭취가 부족하면 고혈압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꼭 신경 써야 해. 결론적으로 혈압 관리를 위한 식단은 균형 잡힌 식단이야. 잡곡밥에 기름기를 제거한 살코기나 생선, 그리고 2-3가지의 다양한 채소 반찬으로 구성된 식단이 좋아. 여기에 과일, 저지방 무지방, 유제품, 견과류를 간식으로 곁들이는 거지. 두부, 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도 아주 좋은 선택이야. 이런 식단은 혈압을 낮추는 것은 물론이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돼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어. 실제로 두부, 콩, 과일, 채소, 생선으로 이루어진 식단과 유제품 섭취가 많은 식단이 낮은 고혈압, 유병률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 정말 믿을만한 정보라고. 그리고 몇 가지 더 특별한 혈압 관리 보너스 음식들을 알려줄게. 숙성 마늘 추출물은 혈압을 낮추는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고 베르베린이라는 성분도 도움이 된다고 해. 유청 단백질이나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기름 생선 자체도 좋아. 그리고 상큼한 히비스커스, 차 같은 것들도 혈압을 낮추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니 이런 것들도 식단에 슬쩍 추가해보는 건 어떨까? 어때? 생각보다 맛있는 음식들이 많지? 혈압 관리라고 해서 무조건 맛없는 것만 먹어야 하는 건 아니야. 건강한 음식도 충분히 맛있게 즐길 수 있으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중요한 건 꾸준함이야.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자. 자, 이제 운동 이야기를 좀 해볼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식단을 잘 관리해도 운동을 게을리하면 안 돼. 운동은 혈압을 낮추는 건 물론이고 심폐 기능을 튼튼하게 하고 체중 감소에도 도움이 되며 이상치질혈증 개선과 스트레스 해소에도 정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해. 한마디로 전신 건강의 만병통치약 같은 존재랄까? 특히 유산소 운동이 혈압 관리에 최고야. 걷기, 조깅, 자전거, 수영, 줄넘기, 에어로빅 체조 같은 운동들 있지? 이런 유산소 운동은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혈압을 효과적으로 낮춰줘. 굳이 헬스장에 가서 비싼 돈 들여 운동할 필요 없어. 집 근처 공원에서 빠르게 걷기만 해도 충분해. 하루 30분 정도 속보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을 권장해. 처음부터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고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거나 강도를 높여가는 식으로 진행하는 게 좋아. 운동 강도는 최대 심박수 220에서 자기 나이를 뺀 값의 6,080%가 적당하다고 해. 예를 들어 40세라면 220-40x 0.6, 108회 220-40x 0.8, 144회 정도로 심박수를 유지하면서 운동하면 돼. 이 정도면 숨이 살짝 차오르고 땀이 송골송골 맺히지만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한 정도라고 보면 돼. 매일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여의치 않다면 최소 주 3회 이상 꾸준히 해주는 것이 중요해. 그리고 요즘 주목받는 운동법 중에는 등척성 운동이라는 것도 있어. 플랭크나 월시트 벽에 등을 대고 의자에 앉는 자세처럼 특정 자세를 유지하면서 근육을 수축시키는 운동인데 이것도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니 유산소 운동과 병행해서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플랭크는 코어 근육도 강화해주고 월시트는 허벅지 근육을 단련하는 데도 좋으니까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겠지? 잠깐. 운동할 때 조심해야 할 게 있어. 갑자기 너무 무거운 근력 운동을 하거나 숨을 들이쉬면서 힘을 쓰는 복압이 증가하는 운동은 혈압을 급격히 올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 특히 역도나 과도한 웨이트 트레이닝은 고혈압 환자에게는 위험할 수 있어. 만약 근력 운동을 하고 싶다면 전문가와 상담해서 자신에게 맞는 운동법과 강도를 찾는 것이 중요해. 스트레칭이나 요가처럼 몸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운동도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니까 마무리 운동이나 평소에 틈틈이 해주는 것도 잊지 마. 운동과 식단 외에도 우리가 신경 써야 할 생활 습관들이 있어. 이건 마치 고혈압 관리의 히든카드 같은 건데 효과는 정말 빵빵하니까 잘 들어봐. 이 습관들을 잘 지키면 약 없이도 혈압을 조절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효과를 볼 수도 있어. 첫 번째는 바로 체중 감량이야. 혹시 내가 좀 과체중이거나 비만이다 싶으면 몸무게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드라마틱하게 내려갈 수 있어. 표준 체중을 10% 이상 초과하는 고혈압 환자의 경우 5kg 정도만 감량해도 뚜렷한 혈압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대. 정말 놀랍지 않아? 체지방이 줄어들면 혈관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들고 혈액순환도 더 원활해지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해. 너무 급하게 빼려고 하지 말고 건강한 식단과 꾸준한 운동으로 천천히 목표 체중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해. 조급해하지 마.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목표에 도달해 있을 거야. 두 번째는 절주 및 금연이야. 미안하지만 이건 좀 독하게 말할게. 너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이 두 가지는 정말 필수 중의 필수야. 과도한 음주는 혈압을 높일 뿐만 아니라 고혈압약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약에 대한 저항성을 키울 수 있어. 잦은 음주는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갑자기 올릴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혈관벽을 손상시켜 동맥경화와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어. 흡연은 더 말할 것도 없어. 담배 속 니코틴은 일시적으로 혈압과 맥박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담배 연기 속 유해 물질들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관벽에 염증을 유발해. 이는 결국 동맥경화와 고혈압을 악화시키는 지름길이야. 그러니 절주하고 금연은 반드시 해야 해. 내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건 꼭 지켜줬으면 좋겠어.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금연 클리닉이나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꼭 성공하길 바랄게.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야. 이거 정말 현대인들의 숙제지. 스트레스는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요인이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면서 혈관이 수축하고 심박수가 빨라져 혈압이 순간적으로 치솟게 되거든.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장기적으로 고혈압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으니 스트레스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야.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운동을 꾸준히 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게 중요해. 명상이나 심호흡, 요가, 취미활동, 친구들과 수다 떨기 등 무엇이든 좋으니 너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봐. 때로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혈압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된단다. 네 번째는 충분한 수면이야.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우리 몸은 잠자는 동안 회복하고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거든. 수면 시간이 부족하거나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혈압이 상승할 수 있어. 특히 수면무호흡증이나 불면증은 고혈압의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이런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해. 하루 78시간 정도 충분히 숙면을 취하는 게 중요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을 자제하고, 잠들기 전에는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가벼운 독서를 하는 등 숙면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다섯 번째는 카페인 섭취 줄이기야. 커피 없으면 못 사는 친구들도 많을 텐데 카페인은 일시적으로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어. 평소 고혈압이 있거나 혈압 변동이 심한 편이라면 카페인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아. 너무 많이 마시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좋고, 특히 혈압을 재기 전에는 마시지 않는 것이 정확한 측정을 위해 필요해. 물론 한두 잔 정도는 괜찮지만 너무 과하게 마시는 습관은 고치는 것이 좋겠지?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중요한 건데, 정기적인 혈압 측정을 습관화하는 거야. 가정용 혈압계 하나 장만해서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혈압을 재보는 게 정말 중요해. 병원에 가서 잰 혈압은 백의 고혈압처럼 실제 혈압보다 높게 나오거나 가면 고혈압처럼 실제 혈압보다 낮게 나올 수도 있거든. 집에서 편안한 상태에서 규칙적으로 혈압을 재면 자신의 평균 혈압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혈압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혹시 문제가 없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 혈압 수치 변화를 기록해두면 나중에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할 때도 큰 도움이 될 거야. 혹시 측정 결과가 계속 높게 나오거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랑 꼭 상담해 봐야 해.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 그런 경우에는 24시간 혈압 검사, 심초음파, 경동맥 초음파 등 정밀 검사를 통해 혈압 관리 부작용은 없는지, 다른 합병증은 없는지 확인하고 약물 치료를 병행해야 할 수도 있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방법이야. 약물 치료를 시작했더라도 생활 습관 개선은 필수라는 점 잊지 마. 어때? 내가 오늘 알려준 이야기들 생각보다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지? 고혈압 관리 물론 쉽지만은 않아.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야. 혈압 관리라고 해서 무조건 힘든 일만 있는 건 아니야. 오히려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내 몸을 더 사랑하고 아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 오늘부터 아주 작은 변화라도 좋으니 하나씩 천천히 실천해보는 거야. 아주 작은 습관의 변화가 너의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될 수 있어. 혈압 관리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 같다고 생각하면 돼. 꾸준히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임하는 게 중요해. 나도 옆에서 계속 응원하고 도와줄게. 혼자가 아니야. 내가 건강해야 나랑도 더 오래오래 놀 수 있잖아.
맛있는 것도 같이 먹으러 다니고 여행도 가고 못다한 이야기도 나누고 생각만 해도 너무 좋지 않아? 그러니까 나 믿고 오늘부터 함께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나가자. 모든 건 내 건강을 위한 거야. 항상 너를 응원하고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이 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야. 우리 모두 건강하게 웃으며 지낼 그날까지 파이팅! 사랑해 내 소중한 친구들.